질문합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국정원에 파견받아가지고 허위 증언, 리허설, 그리고 사무실도 가짜를 만들어서 검찰 압수수색에 응했습니다. 조작의 달인 국정원의 법률로 부역한 검사들이다. 댓글 수사 방해, 부산지검장 압수수색, 제 식구 향하는 검찰카 끝 어디로. 또한 이석수 특검실에 국정원 끈앞을 추명호 거쳐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는 사법부에 우리법 연구에 해체하려 여론 공작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TVN PD, 나영석, 좌파 세력이다. CJ 부회장 이미경, 친노의 데모다. 이런 짓을 하던 이재만, 안봉근 오늘 체포영장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과연 구속영장이 나오려는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던 추명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장관,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적폐청산입니까? 이건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일 뿐이고 정치 보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봉근, 이재만 긴급 체포돼서 구속되고 다음 차례는 우병우, 추명호, MB 순으로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사한 의뢰만 하더라도 8건입니다. 중앙지검이 적폐 전담청이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제가 이런 거 다 수사할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도 후배 검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웃더라고요. 이러다가 전국 대한민국 검사 3,000명 다 중앙지검 파견 보내는 것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은 검찰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은 결국 이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이 안 돼요. 저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김영삼 대통령도요, 1년간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하다가 90% 이상 지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필요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장 실패한 정권이 됐어요. 저는 분명한 적폐청산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국민도 피로증이 오고 아무런 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이재만, 안봉근, 우병우, 추명호, MB 이러한 몸통들을 빨리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러지 세상 모든 사람 다 잡아다가 하려고 했다가는 하나도 못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세요? 네,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마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은
검사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자, 개혁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시킨다 하는 것은 좋지만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협의회에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청장, 총장,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정원장까지 다 참석하고 배석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면은 검찰총장이 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보복 수사가 나온다, 정치 수사를 한다 하는데, 이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회의하는데 거기에서 배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국정원장이 배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정책협의회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혁과 관련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면 몰라요. 이런 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헌법재판소 차장. 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진성 소장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임명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공백을 국회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의견 표시한 건 좋은데, 이거 앞으로 헌재 소장 임기 내년 9월까지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아요?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이 원인이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헌법재판소는 제19대 국회 때 헌재소장 임기를 명문화하는 임기를 명문화하는 범죄란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폐기가 됐습니다. 20대 때 이춘석 의원님 등이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헌재 공백을 없애는 것이 지금 현재 할 일이다. 그 다음 법률 개정은 국회와 상의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분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감옥 안 가고 불구속 상태로 있었네요. 그 정부에 있던 핵심에 있던 사람들 다 잡아가는 이 판에도 아직까지 살아 있었군요. 무슨 뇌물이라고 떠드는데 어디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국정원 특활비 10억을 받았다 이런 건데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받은 게 뇌물인가요? 저는 법원의 영장기각을 예약해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이버 조작. 우리 법무부 장관 저거 좀 잘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했었죠. 네이버 네네. 저 사건 수사하고 있죠. 예? 예, 수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당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좀 파악하고 중앙지검- 독려 좀 하세요. 중앙지검 공안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안부 아니라 그러던데요. 공안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장이 잘못 보고했구만. 처음에 공안부라 하더니 그게 아니고 첨수부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좀 저 보좌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저 네이버 저게 말입니다. 저 보세요. 5월 17일 날 네이버 메인 화면. 문 대통령
문 대통령, 문 대통령. 다음 화면 봐주세요. 뉴스, 문 대통령, 문 대통령, 문 대통령, 문 대통령. 1, 2, 3, 4.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땡전 뉴스란 말들 들어보셨나요? 땡만 하면은 전두환. 이제는 땡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만 켜면 문 대통령. 우리가 이상하게 느꼈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댓글 문 대통령 비판하는 댓글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쫙 달려 있었는데 30분 있다 보면 싹 없어졌어요. 이게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음 화면. 하다 네이버 대표가 저거를 시인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왼쪽 화면 보세요. 감사 결과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말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자체적으로 저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1408개가 임의로 실시간 검색에서 제외됐다. 다음 화면 봐요. 드디어 어제 과방위 국감에 네이버 이혜진 창업주가 나와서 지금 이런 거 사실이냐 이거 아니야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네이버는 언론이 아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네네. 아시겠죠? 예? 저 대표와 창업주까지 시인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뭐 한두 명이 이거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이제 시인까지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데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국정원 댓글. 지금 벌써 그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그 얘기가 계속되는데 국정원 요원이 숨어서 댓글 해가지고 그 대선이 그렇게 됐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그거에 10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온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4시간 15분을 인터넷, 그 중에 95%가 포털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해.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기사를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당연히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원장님. 그래서 지난번 저 채용 우리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거 사무총장 아들, 국장 아들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원점에서 재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요? 예. 우리 감사원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죠? 뭐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럼 한 달 동안 하면은 이제 끝이네요. 조사는 뭐 조사대로 갈 테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그 조사가 언제 끝난다 이거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두르세요. 그렇게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기다리는데 한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뭐 못 맡기겠다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 얘기하시잖아요. 국회에서 우리가 모셔다가 청문회를 지금 할까 말까 마지막 검토 중이에요. 예, 뭐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 그 결과를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젊은 변호사들이 몇 명 우리 방에까지 찾아와서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항의 성명을 내겠다. 고발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젊은 변호사들 감사원 얼마나 가고 싶어요. 기구 안에.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이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53개 공공기관 감사?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탁하는 사람
성적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조작해서 꼭 채용시켜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냥 좀 부탁하는 거예요. 감사원 사무총장 아들이 1등하고 111명 중에 1등하고 국장 아들은 뭐 63명 중에 1등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제가 중앙지검에 가서 우리 윤석열 검사장 상대로 이 청와대 하명 사건, 즉 청와대 고발, 국정원 고발 사건이 이 청와대 하명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 사건을 국정 수행의 제1과제로 이미 천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고발을 했고, 그리고 중앙지검이 전 수사력을 다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검사들도 그 정치검찰의 좀 오명을 벗어서 이 정부 들어서는 정치검찰 소리를 좀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 청와대 하명 사건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니까 이게 또 다른 정치검찰, 검찰을 수단으로 한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검사들은. 아니, 고발 사건이면 다 단순한 고발 사건이지. 청와대 발 고발, 국정원 발 고발 사건만 특수 1, 2, 3, 4부, 첨수부, 공안 1, 2부, 이 모든 핵심 수사부서가 다 동원돼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못 알아서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29명의 검사를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검찰청에서는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수사팀도 힘들지만은 다른 검찰청에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모르시겠죠? 그런 얘기가 장관 귀에 들릴 리가 있습니까? 뭐 다른 그 파견을 보낸 검찰청에서 그만큼의 수사 장애를 느끼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발 사건이면은 그 고발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왜 청와대발 고발 사건만 그렇게 모든 수사 인력을 다 투입하고 총각을 다퉈가며 수사를 합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청와대 뭐 하명 수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드러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는 거고. 덮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덮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건의 성격이라든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하죠. 집중을 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남들이 보면 다 하명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수수 사건, 한 80억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면은 이것도 형사 육부가 아니라 특수부에 배당을 해야죠. 그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서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죠. 이게 수사를 하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국정원의 정치 관여, 정치 개입 행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원만 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다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했고, 김영삼 정부 때도 한 겁니다. 정말 적폐청산할 의지가 있고, 이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은 정부가 먼저 국회에 국정조사 요청을 해야 돼요. 역대 모든 정부를 한번 까보자. 국정원 서버를 다 까서 어느 정부에서 어떻게 정치 관여 행위를 했는지 낱낱이 드러내놓고 거기서 그 반성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정부는 그저 전 정부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당이 출범시키지 않은 정부만 딱 추려가지고 국정원 서버에서 빼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 때 출반주를 하라고 제가 장관님께 권유해 드린 겁니다. 출반주를 하시라고.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뭡니까? 다 들여다보고 다 까야죠.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검찰국장. 지금 파견 검사가 몇 명이 외부 기관에 파견한 검사가 몇 명이에요? 61명입니다. 다 철수시키십시오. 일선 검찰은 수사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모든 부처에 가가지고 검사들이 가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거기에 다 업무 관여하면서. 아니 검사가 검찰청에서만 수사하고 조사하게 돼 있지 외부기관 나가서 수사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사법연수원이나 FIU처럼 직제상 당연히 보내게 돼 있는. 그런 기관을 빼고 나머지 다 철수시키란 말이 지금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가서 수사 조사를 해요. 검사가 검찰청에 있을 때 검사지 다른 기관 파견 나가도 검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관이잖아요. 행정관. 아니 집안에 있는 검사들은 말이야 업무량이 과중해가지고 쓰러지고 병이 날 지경인데 왜 외부기관에 파견 나가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법무부는 무민화시킨다 그러면서. 정부 법률가로서의 또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그건 일부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기관 다 철수시키세요. 그리고 장관님. 네. 청와 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발 블랙리스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모 언론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검사 인사와 관련돼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인사에 반영하라고 내려보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받으셨죠? 조국 민정수석한테.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셨잖아요. 누구는 제가 저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저 들어보세요. 네. 누구는 한명숙 사건에 수사관여했다고 이번 인사에서 좋은 데 보내지 마라. 누구는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 수수에 관여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뭐 수수에 이게 기자들 귀에까지 다 들어간 지경이에요.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검사는 왜 자천되고 어느 검사는 왜 좋은 보직을 못 받았는지.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유죄 판결 난 것까지도 블랙리스트라고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지나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의견 표시한 건 좋은데 이거 앞으로 헌재 소장 임기 내년 9월까지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아요?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이 원인이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헌법재판소는 제19대 때 19대 국회 때 헌재소장 임기를 명문화하는 임기를 명문화하는 범죄란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 폐기가 됐습니다. 20대 때 이춘석 의원님 등이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헌재 공백을 없애는 것이 지금 현재 할 일이다. 그 다음 법률 개정은 국회와 상의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분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감옥 안 가고 불구속 상태로 있었네요. 그 정부에 있던 핵심에 있던 사람들 다 잡아가는 이 판에도 아직까지 살아 있었군요. 뭐 무슨 뇌물이라고 뭐 떠드는데 어디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국정원 특활비 10억을 받았다 이런 건데요. 를 완전히 척결시킨다 하는 것은 좋지만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협의회에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청장, 총장,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정원장까지 다 참석하고 배석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면은 검찰총장이 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보복 수사가 나온다. 정치 수사를 한다 하는데 이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회의하는데 거기에서 배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국정원장이 배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정책협의회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혁과 관련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면 몰라요. 이런 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헌법재판소 차장. 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진성 소장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임명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공백을 국회에 답했다고 합니다. 장관.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적폐청산입니까? 이건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일 뿐이고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봉근, 이재만 긴급 체포돼서 구속되고 다음 차례는 우병우, 추명호, MB 순으로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사한 의뢰만 하더라도 8건입니다. 중앙지검이 적폐전담청이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제가 이런 거 다 수사할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도 후배 검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웃더라고요. 이러다가 전국 대한민국 검사 3,000명 다 중앙지검 파견 보내는 것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은 검찰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은 결국 이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이 안 돼요. 저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김영삼 대통령도요, 1년간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하다가 90% 이상 지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필요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장 실패한 정권이 됐어요. 저는 분명한 적폐청산은 해야 되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국민도 피로증이 오고 아무런 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에 이재만, 안봉근, 우병우, 추명호, MB 이러한 몸통들을 빨리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러지 세상 모든 사람 다 잡아다가 하려고 했다가는 하나도 못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세요? 네,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마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개혁은 검사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개혁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대통령께서 부정부패 질문합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국정원에 파견받아가지고 허위 증언, 리허설 그리고 사무실도 가짜를 만들어서 검찰
압수수색에 응했습니다. 조작의 달인 국정원의 법률로 부역한 검사들이다. 댓글 수사 방해, 부산지검장 압수수색, 제 식구 향하는 검찰 끝 어디로. 또한 이석수 특검실에 국정원 끈앞을 추명호 거쳐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는 사법부에 우리법 연구에 해체하려 여론 공작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TVN PD, 나영석, 좌파 세력이다. CJ 부회장 이미경, 친노의 데모다. 이런 짓을 하던 이재만, 안봉근 오늘 체포영장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과연 구속영장이 나오려는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던 추명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묵묵부답